자,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튜브는 첫 번째 상담 문유진님 댓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. 현대코퍼레이션 21,100원에 비중은 30%입니다. 봐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. 자, 지금 이 시각 22,200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현대코퍼레이션은 상담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 들어온 종목이요, 멘토님.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좋고 주가 추세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? 네,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 좋고 좋은 기업인데 비싸게 사면 그건 아무 답이 안 나와요. 네. 그러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사는 게 아니라 주식 방송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답은 하나예요. 내려가서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답이에요. 언제 네.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몰라서. 바닥에서 전체 모아가면 되는 거고 네. 그리고 좋은 기업이면 주가 떨어진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떨어진 기업들을 자꾸 이렇게 겁을 내는데 맞아요. 겁을 낼 필요가 사실 없어요.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이치거든요. 그러니까 올라간 건 내려가는 게 또 이치인데 올라갈 때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좋은 기업인데 물려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봤을 때 자동차, 철강, 화학 제품, 플랜트입니다. 그러면 최근에 이 테마들 중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철강이죠. 그런 관련주로 올라왔던 기업이에요. 근데 테마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식수가 많지 않습니다. 1,300만 주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다가 풀려있는 주식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거래량도 작은 기업이죠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시세를 많이 못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초보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거래량은 좀 체크하시고 거래 대금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거래량이 너무 작은 기업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기업은 지금 당장은 시세를 내지 못했고요. 밑으로 비중이 빠져 내려갈 때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비중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2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19,900원짜리 정도가 될 것 같네요. 19,900원짜리가 됐을 때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서 아래쪽에 다시 사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. 왜냐하면 떨어지면은 떨어진 자리를 체크하는 게 좋은데요. 15,500원이나 16,000쯤 되면은 얘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그때 저는 추가 매수를 다시 하면 되니까 지금은 너무 비싼 가격에 들고 있지 마시고 떨어질 때 비중을 줄이고 떨어지면 15,600원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반등이 이대로 쭉 올라와 준다면 그냥 23,000원 정도에서는 깔끔하게 매도하는 게 제일 좋다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현대코퍼레이션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대를 잡아드렸습니다.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. 자,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별님공주님께서 AFW 9,800원에 10%입니다. 오늘 많이 빠지네요. 2차 전지 테마는 곧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조언 부탁합니다. 라고 하셨는데요. 지금 8,580원입니다. 사실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요즘 조금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던데 이 종목 힘을 내지 못하고 있네요, 전문가님. 근데 영업 적자도 계속 보고 있고요. 어떻게 네, 분석하시나요? 적자 나는 기업들 별로 좋은 기업 아니죠. 일단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좀 봐야 돼요. 그러면은 적자가 안 나면은 그 테마에 어울리는 거고 네. 적자가 난다는 말은 거품만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거는 거품만 있다 봐야 되겠죠.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코로나 이전에도 매출이 줄더니 코로나 때 5억으로 뚝 떨어지고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 말은 회사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재료로만 움직여야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. 근데 2차 전지 테마는 끝나지 않았어요.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 역시나 대선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오늘 저점을 좀 무너뜨리고 있는데 내려가게 된다면 7,500원 정도가 된다면 역시나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테마가 살아있으니까 뒤에 반등하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7,500원까지 내려갈 때 비중을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늘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내버려 두자. 반등 나올 때 본전까지는 올라와 줄 만한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을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?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그냥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말까지는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보자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. 이번에는 들국화님께서 드림시큐리티 4,040원에 10%입니다. 홀딩해도 될까요? 진단 부탁드려요. 라고 하셨는데요.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은 수익권에 있으십니다. 5,370원 이 시각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쭉 빠지다가 그래도 밑꼬리 이렇게 달고 있네요. 전문가님. 뭔가 의지가 보이는데 이 종목은 아까 또 시장 설명하시면서 보완주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. 어때요? 쭉 홀딩하는 거? 보완주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분도 그때 제 방송 보고 사시지 않았을까. 왜냐하면 4,000원대면 딱 제가 방송에서 좋다고 할 때거든요. 네. 보완주. 그래서 그때 사서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저는 홀딩 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백신 여건뿐만 아니라 지금 4차 산업의 제일 핵심 산업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뭐 VR, AR, 인공지능 하시는데 아닙니다.
보안입니다.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는 거에서 더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근데 보안 하나가 빵꾸가 나거나 빵꾸가 아니고 구멍이 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구멍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보안이 앞으로 핵심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보안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냥 번창할 기업인 거고,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와 코로나 이전과 지금 매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영업이익이 2018년에 31억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18억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131억입니다. 그러니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기업이죠.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떨어진 건 누가 손절했거나 수익을 실현하면서 시장가로 냅다 팔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는 뭐 반대 매매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.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시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. 지금 뭐 신규로 잡기에는 애매하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6, 7천 원대 그리고 8천 원대까지 목표를 높이셔도 괜찮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드림 시큐리티를 쭉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는 점, 보안 관련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.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. 이번에는 노윤님께서 엔지캠 생명과학 10만 3천 원의 비중은 20%, 앞으로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. 자, 엔지캠 생명과학은 지금 주가가 9만 5,400원입니다. 요즘 뭐 지금 차트 보고 깜짝 놀랐네요, 전문가님. 이거 뭐 15만 9천 원까지 찍었다가 거의 오른 만큼 다 떨어지고 있네요. 네.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? 일단 이런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원료 의약품 만들고 있고 뭐 식품 보조 사업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네. 하거든요. 뭐 회사 하고 있는 뭐 내용은 화장품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실적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. 그러니까 적자가 예전부터 계속 나고 있고 지금 더 점점 적자가 커져 나가는 기업이죠.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, 코로나19에 대한 기대, 뭐 치료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걸 사시게 되면 저는 이렇다고 예를 들고 싶어요. 내가 앞으로 성공할 사람인데 내한테 한 2억만 투자 한번 해볼래? 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성공하는데 그냥 성공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2억을 그냥 투자해버린 꼴이에요. 근데 성공 안 하고 도망가버리면 그 2억 날리게 되는 거죠. 바이오 산업이 딱 그래요.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먼저 띄워 올렸지만은 그거 언제 신약 만들어지고 너가 매출로 이어지니 하면 거의 7년, 8년, 10년 뒤의 이야기거든요. 그 말은 지금부터 주가만 띄워서 여러분들께 투자금을 받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? 저는 신약 개발 관련주 굳이 잡을 이유가 없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들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한 번쯤에 기대감이라든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뭐 풍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와줘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과 재료, 뉴스가 한번 섞여가지고 한번 튀어오를 때 매도하셔가지고 이런 기업 안 잡아놓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저보다 많이 분석을 하셨을 거지만 저는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반등 나갈 때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크게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게 안 나온다면은 얘는 지금 8만 원 이하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래서 8만 7천 원 정도가 되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보유를 하면서 내가 들고 가볼지 아니면 거기서 잘라내고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좀 보존해 볼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 8만 7천 원이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엔지캠 생명과학 일단 실적을 보니까 좀 많이 한 5개분기 연속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. 이번에는 뿡뿡님께서 네오리진 3,200원에 90% 계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.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뭐 방금 우리 전화 연결한 시청자님도 그렇고 이번 이제 뿡뿡님께서도 반이나 지금 계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? 이름부터 딱 그냥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, 그죠? 네, 이름부터 별로 좋지 않고 네. 적자가 코로나 이전부터 나고 있던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손을 대면 안 됩니다. 일단 유무선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엮여가지고 올라왔다고 네.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았고요.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2020년도에 급등했던 이유가 무엇인가? 적대적 M&A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.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된다, 테마가 살아있다,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돈 벌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 전쟁을 하면은 서로 비싸게 사게 만들려고 주가 끌어올리겠지. 그런 생각으로 올라갈 때 놀아난 거예요.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죠. 이건 지금 당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. 올라갈 때 거래도 별로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손을 대지 마시고 근데 비중도 90%면 이건 큰일 났네요. 일단 이건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이건 일단은 1,000원, 1,3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갈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떨까? 1,000원에서 1,300원 사이가 되면은 바닥을 좀 잡아줄 것 같은데 그때 반등 포인트를 좀 줄 것 같아요.
근데 이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. 그래서 이 반등 나올 때 2,000원 이상이면은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셔가지고 올바른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이건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해칭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.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. 주챔쇼 정말 첫 방부터 분위기가 정말 후끈했습니다. 핫했는데요. 자,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꼼꼼한 상담, 사이다 같은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